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영미권 면소 및 문화를 통한 상황영어 미국 편으로 워싱턴 DC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워싱턴 DC는요. 정식 명칭은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이죠. 자, 그래서 워싱턴 DC로 약칭해서 말을 하고요. 포토맥간 영향의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 사이에 있는 연방 직할지이며 어느 주에도 속해 있지 않다. 우리나라도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죠. 서울은 어때요? 특별시기 때문에 경기도 안에 들어가 있질 않고요. 단독으로 자치구라고 해서 단독으로 빠져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광역시라고 해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하는데 얘네들은 다 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냥 자치구죠. 특별자치구에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워싱턴 DC도 어느 주에도 자 우리나라는 도로 나누지만 미국은 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주에도 속해 있지 않은 연방 직할지라는 얘기예요. 백악관과 워싱턴몰을 중심으로 도시 전체가 하나의 정원각도 같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가지는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광저인 백악관을 중심으로 넓은 도로들이 방사상으로 뻗어 있으며 도로들은 바둑판 모양으로 교차되어 있습니다. 1790년 미국 동의를 얻어 미국의 수도로 지정이 됐는데요. 원래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가 아니었어요. 필라델피아였는데 워싱턴 DC로 국회의 동의를 원해서 넘어가게 된 거죠. 네. 미국 입법행정사법부의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워싱턴 DC의 명소를 볼 때 입법부의 대표, 사법부의 대표, 행정부의 대표를 보게 돼요. 입법부의 대표라고 하면 뭐죠? 국회의사당이 되겠죠. 행정부의 대표는 뭐예요? 백악관이죠. 자, 그 다음에 사법부의 대표는 연방대법원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워싱턴 DC는 이렇게 입법, 행정, 사법부의 중심. 자, 경제의 중심은 주로 관공서 관련 업무입니다. 연방정부 기관들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이지만 동시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든 것은 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꼭 부정적인 방향이 있죠. 워싱턴 DC도 이렇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명소로는 국회의사당과 백악관을 비롯하여 역사적으로 진귀한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국회도서관, 각종 박물관이 있는 스미스소니언 협회, 링컨 기념관, 제퍼슨 기념관, 워싱턴 기념탑, 케네디 대통령이 묻힌 알링턴 국립묘지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국립미술관, 국립공문서 보관소, 국립자연사박물관, 국립아메리카 역사박물관, 국립항공우주박물관 등이 있어요. 철도와 항공의 중심지로는 유니언역, 도널드 리건 워싱턴 국립공항, 댈러스 국제공항 등이 있으며 포트 맥리어, 포트 마이어, 앤드루스 공군기지, 볼링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이 인근에 있기도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이 워싱턴 DC는 하나의 뭐 같다고 했어요. 그쵸? 그 아름다운 그 정원과 같다고 했죠? 네, 여기 보시면 이렇고요. 자, 이제 첫 번째로 내셔널 몰을 볼게요. 우리가 보통 몰이라고 하면은 그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쇼핑몰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자, 보시면 포토맥 강에서 캐피탈 힐, 국회의사당을 다른 말로 캐피탈 힐이라고도 하거든요. 까지 펼쳐져 있는 녹음지대를 일컫는 말로 쇼핑몰이 아니에요. 워싱턴 DC에서 가장 유명한 기념물과 박물관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계획과는 다르게 원래는 녹음지대,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그러니까 포토맥 강서부터 국회의사당까지 펼쳐져 있는 녹음지대였고요. 여기에는 이제 기념물과 박물관이 모여 있기도 하죠. 그래서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었는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조깅 코스나 가족 단위 나들이 장소로 애용되는 잔디밭으로 조성되게 됩니다. 한쪽 끝에는 링컨 기념관이 있고 다른 한쪽 끝에는 미국의 국회의사당이 있는 캐피털 힐이 있어요. 그 중간에는 워싱턴 DC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워싱턴 기념탑이 신비롭게 서 있기도 합니다. 이거죠. 자, 이거 보시면 전체적으로 녹음지대가 조성이 돼서 조깅 코스나 또 나들이 장소로 좋겠죠? 자, 그 다음은 국회의사당이에요. 국회의사당은 백악관과 함께 워싱턴 DC를 상징하는 건물 중에 하나고요. 국회의사당은 입법부의 대표죠. 1800년 필라델피아, 제가 워싱턴 DC는 원래 미국의 수도는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 DC로 미국의 수도가 옮겨진 이래 미국의 상징적인 공간, 즉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됐다는 얘기죠. 좌우 230m 길이로 펼쳐진 그리스 복고 양식의 건물이기도 합니다. 자, 국회의사당 하면 지붕이 돔이죠. 자, 돔 아래는 로툰다라고 불리는 화려한 원형 홀이 있고요. 돔 천장에는 프레스코화가 그려져 있으며 돔 안쪽으로 둘러싼 벽면에는 콜럼버스 시대부터 미국의 역사를 묘사한 유화와 부조화가 장식되어 있기도 합니다. 건물 한가운데는 링컨 대통령과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치가들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으며 커다란 홀에 전직 정치가들의 기념비와 동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장소인 만큼 가이드 투어에 참가하면 국회의사당 내부를 견학할 수도 있습니다. 네, 돔이 이게 상징이죠. 국회의사당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은 백악관입니다. 워싱턴 DC가 수도로 정해지면서 가장 먼저 지은 공식 정부 건물이 바로 백악관이고요. 백악관은 행정부의 대표죠. 백악관은 거의 200년 동안 대통령의 관저이자 직무실이었어요. 지금도 직무실이죠. 백악관은 원래 대통령의 집인 프레지던스 하우스였죠. 라고 불렸던 것이었는데 1812년에서 1814년 독립전쟁 당시 영국군이 불을 질러 시커멓게 탄 벽에 흰색 페인트 칠을 하면서 화이트하우스로 불리기 시작했고 루즈벨트 대통령부터는 공식적 명칭이 된 거죠. 1층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2층과 3층은 대통령 일가가 생활하는 사적인 공간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일반인에게는 도서실, 외교관 응접실, 기자 회견과 각종 행사가 열리는 동관, 제3대 대통령이 토머스 제퍼슨이 식당으로 이용했던 그린룸 등 몇 개의 방만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청와대를 대통령이 직무를 보시고 있을 때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견학을 하러 갈 수 있는데 이 청와대를 다 공개한 거는 아니었어요. 일부분만 공개를 한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보시고 계신데 거기를 견학하러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정보도 있고 그러니까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자, 이거 백악관의 전경입니다. 자, 하얀색이죠? 자, 그 다음엔 연방대법원이고요. 이거는 사법부의 대표죠. 역사적인 기관이자 미국을 조직하는 일부가 되기도 하지요. 그쵸? 3권의 분리 중에 하나인 사법부를 총칭을 하니까, 대표하니까 높이 4층의 이 장중한 건물은 하얀 대리석으로 빛나며 위엄있게 서 있습니다. 대법원은 권력의 중심지인 워싱턴 DC를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 왜냐하면 사법부의 대표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죠. 3권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는, 민주국가는. 그래서
사법권을 대표해야 되니까 없으면 안 되겠죠. 사법적인 평등의 중추 신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리석을 이용하여 장중하고 세안 코린트식으로. 아까 여러분 국회의사당은 뭐였어요? 여기 볼까요? 그쵸. 그리스 복고 양식이라고 했고요. 사법부의 대표인 연방대법원은 뭐냐면 코린트식으로 지어지게 됐어요. 저랑 같이 명소를 보다 보면 꼭 건물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무슨 식이 꼭 나와요. 중앙 출입구의 아름다움은 특히 빼어나며 세부적인 장식은 자연스럽게 정의라는 테마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면의 계단을 올라가면 측면에 2개의 조각상이 위치한 커다란 타원형의 광장이 나오는데요. 그 조각 작품은 첫 번째, 정의의 명상, 두 번째, 법의 수호자. 여기 보면 2개의 조각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는 정의의 명상, 두 번은 법의 수호자라는 얘기죠. 왜냐? 사법부의 대표이기 때문에 법의 수호자라는 작품이고요. 정의를 이루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제임스 얼프 레이저가 조각을 한 거죠. 자, 이게 연방대법원 대리석으로 이루어졌다고 했고 하얀색 대리석이기 때문에 또 하얀색을 지칭하고 있죠. 자, 의회 도서관 보도록 할게요. 저랑 같이 명소를 보다 보면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도서관, 박물관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립도서관이고요. 1800년 의회를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으로 옮겼을 때 새 국회의사당 내에 설치하여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이 사람은 3대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의회라는 것은 국회를 얘기하는 거죠. 후원으로 기틀을 잡게 되었습니다. 의원이나 정부 관료들에게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죠. 자, 1865년, 1897년 사이에 워싱턴의 스미스소니언 협회가 국제적 도서 교환 사업으로 수집한 각국의 학술 자료를 입수하고 저작권 등록에 따르는 납본으로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의 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장서는요 1900만 권에 이르고 그 밖의 자료로는 3300만 편의 논문을 소정하고 있으며 서적 가운데는 1600권은 1501년 이전에 인쇄된 진귀한 책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책이나 논문만 소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레코드, 영화, 마이크로필름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의사당의 국회 도서관의 전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링턴 국립묘지를 보도록 할게요. 포토맥 남서쪽 교회에 위치한 알링턴 국립묘지는 남북전쟁, 제1, 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쟁, 걸프전 등에서 전사한 22만 5천 명 이상의 미국 참전 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있는 100여 개의 국립묘지 중 뉴욕의 롱아일랜드 칼버튼 국립묘지에 의해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것이 알링턴 국립묘지입니다. 케네디 묘지 뒤쪽에는 국립묘지에서 가장 높은 곳을 위치한 알링턴 하우스라는 건물이 서 있습니다. 남북 전쟁의 영웅인 로버트 E. 리 장군의 소유의 토지와 저택이 있었던 자리를 기념관으로 만든 것이죠. 현재 건물 내에는 19세기의 화려한 생활 양식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자, 알링턴 국립무지에는 미국이 참전했던 전쟁의 용사들이 묻혀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는 무명용사의 묘라는, 그쵸? 신원이 파악 안 된 전사자들이 묻혀 있는 무덤으로 50톤에 육박하는 대리석 묘비 앞에 언제나 위병들이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30분, 겨울에는 1시간마다 열리는 위병 교대식은 알링턴 국립묘지의 인상적인 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게 알링턴 국립묘지의 전경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저랑 같이 내셔널 몰 보셨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 보셨고요. 백악관 보셨고요.
연방 대법원 보셨고요. 그러니까 의회 도서관 봤고요. 알링턴 국립묘지를 봤는데요. 전체적인 색깔이 뭐예요? 다 하얀색 계통이에요. 그쵸? 그게 또 특징이라면 특징이죠. 자, 이제 우리 워싱턴 DC에서 봐야 될 상황 영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백화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May I help you? 이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음식점이나 상점에 들어가실 때 도와드릴까요?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여러분, may I를 한 단계 낮춰주면 뭐가 돼요? can I죠. 여러분, can I는 언제 쓰세요? 허락과 양해를 구할 때. 근데 허락과 양해를 구하려면 조금 더 정중하면 좋겠죠? 그래서 may I.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어요. 이거는 또 다른 말로 Do you need any help? 이 표현은 잘 못 보셨을 거야. 그런데 필요하십니까? 어떠한 도움이.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왜 may I help you와 비슷한 표현이죠. 자, 그 다음 Are you looking for anything in particular? 자, look for가 나왔어요. 여러분, look for는 뭐죠? 찾다예요. 우리가 찾다를 보시면 뭐가 있냐면 find와 look for가 있는데 이거 두 개는 같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어 표현은 똑같지 않아요. 차이가 있어요. look for와 find의 차이는 뭐예요? look for는 상태, find는 완료. 그 다음에 look for는 Low battery, please charge. 막연한 것을 찾을 때. I'm sorry. 자, find는 뭐냐면 보통 정확하고 구체적인 걸 찾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쇼핑 가게 되면요, 막연한 것들을 찾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look for를 쓰고요. 찾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look for를 많이 쓰죠. 자, 그럼 I'm looking for 이게 지금 상태잖아요. 뭐 찾고 계세요? anything. 어떤 것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 왜 something을 쓰지 않고 여기도 some을 쓰지 않고 any를 썼어요? 자, any는요, some과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any는 부정문, 의문문에 쓰게 되고요. some은요, 반대니까 긍정문, 평서문에 쓰게 되죠. 이거 지금 두 개가 다 뭐예요? 의문문이죠. 그래서 any를 썼어요. 자, 그 다음에 in particular 하게 되면 특히 특별이라는 부사 구고요. 원래 particular 하게 되면 형용사로는 특별한, 그 다음에 명사로는 자세한 상황. 여기 인전치사와 같이 쓰였으니까 여기서는 그쵸, 명사겠죠. 그러면 자세한 상황 안에라는 뜻이라서 특히 특별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특히 특별히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찾으시는 물건 있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May I help you? Do you need any help? Are you looking for anything in particular? 여러분, 첫 번째 문장 help 다음에 you죠. 연음해서 help you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need 다음에 any죠. D를 그대로 넘길게요. need an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may I help you? 그 다음에 Are you looking for anything in particular?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No, yes. 두 가지로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조동사, 비동사로 물어보니까 대답은 yes, no. 긍정, 부정인데요. No, that's okay 하게 되면 우리가 that's okay 하면 뭐예요? 괜찮아요 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okay라는 아이가 단독으로만 쓸 때는 무슨 뜻이에요? 그쵸. 뭐 긍정의 표현, 그러니까 맞아, 좋아 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얘가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알았어. 상대방이 뭐뭐뭐 설명하고 알았어 라고 할 때 알았어 라는 뜻으로 쓰는데요. 이거는 표현이고요. 오케이가 품사가 있어요. 형용사예요. 무슨 뜻이에요? 괜찮은.
그래서 여기 that's okay 이렇게 써갖고서는 뭐냐면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I'm just browsing thanks인데요. 여러분 여기 just 나왔어요. just는 뜻이 두 개예요. 뭐랑 방금 막 그냥 단지 이거 문장에서 어떻게 구분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거 주어져 있는 문장의 시제는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죠. 방금 막은 과거형, 현재 완료형, 과거 완료형에 쓰고요. 그냥 단지는 현재 진행형 등에 쓰는데 약간 이게 여기서 벗어날 때도 있어요. 꼭은 아니에요. 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니까 just가 여기서 무슨 뜻일까? 그냥이지. 현재 진행형이니까. 자, browse를 봐야 되는데 browse는 가게 안의 물건들을 훑어보다 내지는 둘러보다예요. 그래서 저 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땡스예요. 여러분 여기 땡크에다가 s가 붙었죠. 이 s는 뭘까? 간혹가다 이걸 여쭤보면 주어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변형의 s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우리가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은요. 특별히 어떠한 대상을 국한지지 않으면은요.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뒤에 어떠한 것에 대상을 국한지어 놓지를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대방이 하는 거기 때문에 3인칭 단수 주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복수일까요? 아니요. 이건 뭐냐면 표현이에요. 우리가 땡크라고 하면 고마워하다, 감사해 하다라는 동사인데요. 거기에다가 s를 붙여버리면 완전히 표현돼. 고맙습니다. 고마워. 자, 잘 기억하세요. 이 s. 제가 조금 이따 다른 거 물어볼 거예요. 자, 우리 아까 Are you looking for anything in a particular? 라고 했을 때 뭐 특별히 찾으시는 거 있어요? 라고 할 때 No, thanks, no, that's okay. 아니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찾고 있으니까 I'm looking for a dress인데요. 여러분 dress가 뭐예요? 자, 광의 넓은 의미에서는 의복, 옷을 뜻하고요. 협의, 좁은 의미죠. 이건 무슨 뜻? 여성용 한 벌짜리 옷. 우리가 보통 원피스라고 하는 거 있죠. 원피스는 콩글리스예요. 한 조각으로 일어났다 해서 원피스인데 그게 아니고 주레스야. 그랬더니 또 어느 분이 선생님 주레스는 공주 주레스만 얘기하는 거. 여러분 백설공주 옷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백설공주가 어떤 옷 입었어요? 위에 따로 아래 따로 그러니까 상의 따로 하의 따로 이렇게 입어요? 아니지. 붙어있는 걸 입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주 드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여성용 한 벌짜리 옷. 우리가 보통 원피스라고 하는 건 다 드레스로 해주시면 돼. 근데 여기에서는 의복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내가 옷가게 가면 당연히 다 옷이겠지. 거기 옷가게에 신발, 물론 옷가게에서 신발을 간혹가다 팔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여성용 한 벌짜리 옷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드레스를 찾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태이기 때문에 look for를 썼어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이거 I'm sorry. No, that's okay. I'm just browsing. Thanks. Yes, I'm looking for a dress. 자, 보시면은요. 여기 첫 번째 문장에 TS 나왔잖아요. 이거 뭐예요? 데스? 그치. that is의 줄임말. T 다음에 S 나왔다고 해서 이거 치 발음하지 않아요. T 사운드 받침 넣으시고요. S 사운드 단독으로 빼주기 때문에 이 S를 뒤에 모음인 OK에 넘겨줘요. That's okay. 이렇게 되겠죠. just가 ST고 browsing이 BR이니까 장장 자음 4개 붙이니까 두 번째 안 할 거야. just browse.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게 표현의 S기 때문에 S를 붙이고 안 붙이고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S 발음은 꼭 해주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NKS 자음이 3개 겹쳐요. 어떡할까요? 두 번째 자음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아세요?
K는 알파벳 철자 중에서 약한 철자야. 왜? KN으로 시작하는 단어에 K가 묵음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K는 약한 철자고요. 반면에 S는 또 강한 철자야. 그래서 K 뒤에 S가 나오게 되면 K 발음을 안 하고 S 발음을 해요. 그래서 thanks. 그러면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I'm just browsing thanks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 for라는 단어는요. 원래 단독으로 발음하면 R 사운드가 정확하게 발음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오면 연음이 되면서 살아요. 그래서 for. 그 다음에 드레스가 맞아요. 근데 D는 입이 옆으로 벌려지고요. R은 입을 동그랗게 모아줘야 돼. 벌렸다 오물었다가 잘 안 돼요. 그래서 R 사운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you are. 그래서 dress. 자,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Yes, I'm looking for a dress 이렇게 되겠죠. What size are you? 예요. 그러면 당신은 무슨 사이즈입니까? 우리가 백화점 특히 옷가게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 도와드릴까요? 그 다음에 뭐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이 얘기 한 다음에 뭐 특별히 찾으시는 거 있어요? 그럼 뭐 저 그냥 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뭐 찾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순서는 뭐냐면 뭘 찾았으면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what size are you? 내지는 비슷한 말로 what size do you want? 당신은 어떤 사이즈를 원하십니까? 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이즈는 몇이에요? 라고 얘기하고요. 보통 우리는 5, 4, 4, 7, 7, 8, 8, 6, 6 이렇게 하는데 영어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2, 4, 6, 8, 10 뭐 이 정도로 나가요. 그래서 I'm a size 8 하게 되면 저 8 사이즈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I'm a small. 자, 그 다음 이거는 숫자를 붙여서 사이즈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small, medium, large에서 작은 사이즈, 중간 사이즈, 큰 사이즈 해요. 그래서 I'm a small 하게 되면 저는 작은 사이즈예요. 이거 수업 중에 질문 나왔던 건데 선생님 small 앞에 왜 어를 붙여요? 근데 여러분 이 어를 안 붙이게 되면 I'm small, 저는 키가 작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되는데 여기 어를 붙인 거는 뒤에 뭐가 생략되냐면 small size에서 사이즈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어를 붙여줘야 돼요. I'm small과 I'm a small size는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그냥 어르가 빠지면 내가 키가 작다는 얘기고 여기서 스몰이라는 얘기는 스몰이라는 얘기는 사이즈를 작은 사이즈를 권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What size are you? What size do you want? I'm a size 8. I'm a small. I'm 다음에 어니까 연음시켜서 I'm a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today's 퀴즈 이거 수업 중에는 없었어요. 근데 퀴즈 문제를 제가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해서 제가 요거 다시 정리하면서 만들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를 영어로 써주세요. 교재 중에 나온 표현 모두 써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도와드릴까요? 표현 배웠습니다. 표현 하나를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 표현 모두 오늘 배우신 거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알고 계신 거 다 써주셔도 되는데 오늘 교재에서 배운 내용은 꼭 써주셔야 됩니다. 자,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요거에 백화점에서 일어나는 상황 영어 조금 연결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